그렇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 증명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주원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돈 문제로 싸우는 보통의 경우에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이자까지 쳐가지고 다 받아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상대방의 잘못, 과실이나 고의를 이유로 여기에서 말하는 소송이 바로 손해배상,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일반 개인들끼리 소송 중에는 이미 말씀드린 적도 있는 대여금 소송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제 경험상 그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이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사건, 사고가 많은 만큼 정말 소송의 경우도 많은데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윗집의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돼가지고 발생한 손해배상,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등등. 한 PD님은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고 하면 혹시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이길 수 있는지가 궁금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사실 하나잖아요. 승소를 해서 내가 돈을 저 사람에게 내가 손해 입은 만큼 받아내겠다. 그런데 승소를 하려면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법리에 맞는 주장을 해야 되고요. 그에 따른 확실한 증거가 또 필수적이잖아요. 법리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문구에 비해서 생각보다 준비해야 될 것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그리고 위법한 행동, 그로 인하여 나타난 나의 손해, 구체적인 액수 등 관련 자료를 원고가 모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손이 많이 가요. 그 중에 난감한 소송 중에 하나가 의료소송. 흔히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은 이기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많을 텐데요. 그런데 왜 의료소송은 이기기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결국에는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다가 수술이 끝났어요. 병실에서 경과를 지켜보던 중에 갑작스런 어떤 이유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환자 측에서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될 텐데 의사 또는 간호사가 수술이나 간병 도중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병원에서 진료 차트 같은 것들을 공개해서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그것 입수하는 것 자체가 일입니다. 쉽게 안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만약에 또 그걸 입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차트를 병원의 의사 선생님 쓰신 거 읽을 줄 알아요? 당신도 모르잖아요. 그쵸. 뭐 저도 몰라요. 막 꼬부랑 글씨로 그렇게 쓰잖아요. 그 차트를 분석해서 의료진이 어떠한 시술을 했고 그 처방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충 듣기만 해도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병원 측에서는 각종 이유를 들어서 그 차트 제공마저도 비협조적이라고 한다면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의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형사 고소를 해서 수사기관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병원을 조사를 하겠죠. 결국 그 형사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차트를 입수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 다음에 항상 민사여야겠네요. 병원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사기, 업무상 횡령을 했다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회계 담당 직원이 회계 부정을 일으킨 흔적이 나왔어요. 근데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수사를 거쳐서 나온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민사 청구 취지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과정을 거쳐서 상대방에게 과실 또는 고의가 있었다는 것까지는 밝혀냈다고 해볼게요. 그래도 우리는 역시 그 고의나 과실이 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해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였는지까지도 증명을 해야 되고 피해가 액수로 산정해서 이게 얼마짜리인지 구체적으로 산출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신체 감정을 통해서 밝혀내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그리고 나의 정신적 충격 위자료 이런 것들을 밝혀서 주장하는 과정이 많이 좀 복잡합니다. 그럼 또 그게 끝이냐? 그건 아니고요.
그런 병원 측은 환자의 잘못은 없는지 과실상계를 주장하게 될 겁니다. 기존에 알았던 병으로 인해 가지고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는 않았는지, 환자가 금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금식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러한 사실들을 두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한 다툼은 모두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제대로 된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를 하실 땐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들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 증명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사고라면 경찰에서의 사고 수사 기록, 보험 처리 기록, 신체 피해의 경우에는 관련 의사의 감정, 누수 피해라면은 관련 감정인의 견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신과 진료의 기록, 그리고 그 진단서, 경계 침범의 경우에는 측량 감정, 이런 전문가의 견해가 담긴 자료가 많이 필요한데, 내가 입은 피해를 전문적으로 감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소송을 진행을 하시는 게 소송 진행에는 유리한 것 같았어요. 물론 모든 분야에서 감정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감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많이 유리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가의 의견 없이 오시는 분이 대부분이라 가지고 그 부분이 제일 곤란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소송은 권하지 못하고 돌려보내드리기도 하거든요. 또 누수소송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입은 피해를 소상하게 찍어 오시고 곰팡이가 핀 흔적도 찾아오시고 각종 기록을 남기셨는데, 문제는 감정 등을 통해서 이게 정말 윗집에서 샌 물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을 했는지 그거를 따져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수리를 할 때 그 수리 배관 기사님께서 윗집 보일러에서 물이 샌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걸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기엔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만약에 그것을 또 채택해서 그분을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 신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판사님은 그분 말만 가지고는 누수의 원인이 윗집이라고 결정 내리긴 부족합니다. 윗집의 누수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벽을 타고 벽에서 들어온 빗물 때문에 우리 집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감정이라는 건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게 그 해당 식견을 구하는 행위거든요. 판사가 판결은 잘 하시지만은 의사만큼 의료 지식이 해박하지는 않으실 거고, 건물 누수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건물 누수와 관련된 전문가의 견해를 참고하는 것이 재판에도 많이 유리하죠. 만약에 어떤 피해를 입으셨고 그로 인해 소송까지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우선 전후 과정을 소상히 사진 등으로 기록해 놓으시길 바라고, 가능하다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피해의 원인이 저 사람 때문이다 라는 것들을 밝힐 수 있도록 감정 또는 확인을 받아 두시는 것이 많이 중요하겠습니다. 가급적 문서 같은 형태로 남기는 게 좋겠네요, 그럼. 네, 결국에는 문서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전문가에게 나의 피해의 원인이 저쪽에 있다라는 것을 글로써 증명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정서를 보시면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전에 준비해 두면 좋을 것 같은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